으짜! 그러면 진짜 진도 나가봅시다. 예. 어제 우리가 205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요거는 단순 암기 내용이라 가지고 한국 경찰 역사 이것도 단순 암기 내용이고 오늘도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윤리 강령까지는 쭉 나가 봅시다. 예, 단순 암기인데 빨리 해봅시다.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자, 206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딱 보고. 오케이. 자, 범죄 수사, 경찰관 수사 내 지원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쭉 해서 자, 이의 제기와 관련하여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하면 하는 거죠. 예, 요청할 수 있다. 예, 항상 이런 것도 이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암기니까 예,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진정성. 자, 우리 정답 나와야 돼요. 비진정성 하면 키워드가 뭐다? 왜 비진정성이다? 외부에서 시키는 거니까. 외부.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냉소주의는 상부에서 시키는 거라서 그쵸? 오케이. 외부에서 니넨 그래야 돼 하니까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읽어보니까 자기 희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그렇죠. 최소주의입니다. 최소주의. 오케이. 됐고.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당연하죠. 소속이 다른 곳에 있지만 우리 조직에 어쨌든 파견 와서 우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조직의 뜻을 따라야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맞고. 209번 쭉 해서 부당한 지시 내립니다. 상급자가.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 강령 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맞죠?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담하여야 한다. 됐죠? 또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쭉쭉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 암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암기를 더 잘하셔야 돼. 저는 뭐 시험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건 솔직히 이게 수험생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항상 그렇죠? 자, 암기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자주자주 봐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습니다. IQ 144인 저도 맨날 봐야 됩니다. 한 며칠 안 보면 까먹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발 건방 떨지 말고 너무 자기 머리 믿지 마시고 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11번 쪽에서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지시를 취소하거나 그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지시를 취소했대요. 변경했대요. 그러면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보고해야 한다 해서 X. 그렇죠? 보고를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그렇죠. 덜 까먹고 덜 헷갈리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문장 길죠. 자, 여러분 문장 길 때 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주 보다 보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야라고 딱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이게 문장이 빨리 읽혀집니다. 일단 여기 주어, 공무원은 그렇죠. 누구에게? 소속 기관장에게 그렇죠. 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주 테마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됐죠?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소속 기관장한테. 자,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 자, 아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급자 그거 빼고는요. 전부 다 누가 나온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그 아까 상급자 그거 빼고는 다 뭐다? 소속 기관의 장에게. 만약에 이거 소속 상관에게 이런 말로 나오면 OX, X 여기 나 X. 오케이? 경찰청 공무원 강령은 다 소속 기관의 장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요. 자, 갑니다. 여기 이제 뭐가 또 이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라 그러는데 어떤 거일 때? 요런 거일 때. 요런 거일 때가 뭡니까? 예. 요런 경우에는 요런 거일 때가 뭐예요? 그렇죠? 뭔가 나랑 좀 친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로 내가 하는 직무와 관련된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직무의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나랑 친한 사람이 오게 되면. 자,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의 사례가 한 10가지 쭉 나옵니다. 요건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예. 뭐 사촌인의 친족 관계일 때 사촌, 사적 이해관계, 사촌인의 친족. 그냥 친족 아닙니다. 여기서만 사촌인의 친족. 나머지 돈 빌린다거나 뭐 이런 걸 때는 그냥 친족까지. 오케이. 요것도 구별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내가 뭔가 허가를 해주는 담당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허가를 해줬어. 근데 부정행위를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맞아서 그렇죠. 적법하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하고 친밀도가 생긴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이익을 줬습니다. 이때도 직접적인 이익이라는 게 사적으로 부정하게 준 게 아니라 내가 허가를 해주니까 그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정상적인 관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친해졌어. 그 이후로도 서로 알고 지냈어요. 그냥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사람이 뭐다? 다시 다른 업무로 나한테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면이 튼 관계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처음에 이런 거 했을 때는 그렇죠? 그렇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친해졌다라면 그렇죠.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신고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랑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다시 나와 직무와 관련돼서 만나게 됐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소속 기관장이 쭉 한번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줍니까? 그래 안 되겠다. 아무래도 네가 처리하는 게 좀 그러네.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죠. 담당자를.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낸다든지 하여튼 그렇죠. 어떤 조치를 해 주실 겁니다. 예, 요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걸 내가 알고 들어가야 쫙 다 보이죠.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오케이. 자, 그럼 됐죠? 그럼 맞는 내용이고 그런데 여기 단순 민원 업무라면 아무리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도 굳이 공정성을 해칠 필요가 없죠. 단순한 업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관이라 그래서 틀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속기관장 오케이. 자, 넘어가시고 214번 쭉 해가지고 공무원은 사적 거래. 자, 사적 거래. 여기서 이제 사적 거래가 뭡니까? 라고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데요. 사적 거래가 뭐예요? 여기서 사적 거래는 개인 사자입니다. 개인. 예. 개인 간의 돈 거래. 어때요? 공무원도 어때요? 친구한테 돈 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오케이. 그럼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살다 보면 돈 빌릴 때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돈을 내가 빌렸어요. 그럼 나중에 갚아야 되겠죠. 요런 돈 거래는 금지하는 그런 금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당연히 갚아야지요. 수수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줬다. 그럼 그 친구가 나한테 갚겠죠? 그럼 그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내가 빌려준 돈이잖아요. 오케이. 이거는 뇌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이해하셨나요? 채무가 뭡니까?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 됐죠? 그런 정당한 권리에 의한 원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은 그렇죠. 금지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증여는 포함한다 그래요. 증여는 포함이 아닙니다. 증여는 제외. 그럼 증여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질문. 증여가 뭡니까, 여러분? 증여가 뭐예요? 간단하게. 항상 복잡한 건 간단하고 쉽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 됐나요? 우리가 뭐 상속했다. 그런 거랑 거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는 아무래도 어떻다? 뇌물성이 있을 수 있지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서술어가 뭡니까?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 뜻은 뭐예요? 금지가 아니다. 금지가 아니다란 말은 그렇죠. 수수해도 된다.
오케이?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증여는 포함이 아니라 제외하는 거니까 증여는 뭐다? 수수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증여는 안 됩니다. 예, 증여를 수수하는 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된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증여는 안 됩니다. 됐고, 자 다음.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한두 번 연습해 주시면 아, 요거 딱 틀리게 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틀리게 내는지 포인트를 딱 잡고 있어야 돼, 미리. 오케이. 그래야 보입니다. 빨리빨리. 됐고, 215번 쭉 해서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 이건 누군지 알죠? 직무 관련자. 예를 들어 내가 경찰관이다. 그러면 나한테 그렇죠. 수사를 받으러 오거나 조사를 받는 민간인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 직무 관련 공무원은 내가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같이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 아무래도 나랑 직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다? 서로 그렇죠. 뭔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 사람이 나의 상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업무에 따라서 나에게 그렇죠.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경조사를 알리면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알리면 안 됩니다.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 우리 애기 돌잔치예요. 어때요? 그럼 상대방이 모른 척 하기가 어렵죠. 오케이. 그러니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우 있죠. 그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 나랑 어떤 관계다? 그렇죠. 친족 관계일 때. 이거는 뭐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 친목단체 회원. 요거 어때요? 종교단체. 우리 교회나 절에 가면 다 뭡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 아니면 뭡니까? 같은 교우들. 그죠?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오케이. 아,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예. 형제 자매니까 어떻다? 그렇죠. 서로 알려도 됩니다. 그리고 내부 통신망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끼리밖에 알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뭐 연예인이랑 결혼을 해. 그래도 신문에 확 났어. 뉴스에.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알릴 수밖에. 그리고 뭐다? 그렇죠. 소속 직원. 현재든 과거든 소속 직원이었다라면 알려도 됩니다. 그랬더니 또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소속 직원이라면 직무 관련 공무원 아닙니까? 아까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 이 녀석아.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알리면 안 돼. 근데 예외라고, 예외. 그 사람이 해필 소속 직원이라면 알려도 된다고. 여러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인데 어때요? 내가 결혼한다. 어떻습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고 또 알리는 게 서로 도리에 맞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법조문을 보실 때 어떤 원칙을 배울 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이렇게 가셔야지. 아까는 여기서 안 된다 해놓고 왜 여기서 또 된다 그럽니까? 자꾸 이렇게 가시면 이제 뭔가 엉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 그리고 얘는 예외. 왜 예외가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받아들이시면 쉽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은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넓게 봤을 때 사회과학이라는 학문 분야인데요. 사회과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회입니다. 그렇죠? 요 사회에서는 딱 이게 맞아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또 어제 이어서 정치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 이번에 국민의힘이 야당이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여당인데 자,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1년 전에는 뭐다? 그렇죠. 거의 뭐 압도적으로 또 여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 이야기 하려고 했더라? 뭐 하여튼 꼭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꼭 못해서가 아니라 뭐다? 항상 제가 말씀 민주주의는 균형이 맞아야 돼요. 너무 한쪽이 기고만장하면 사람들은 그걸 꼴보기 싫어합니다. 이게 맞춰줘야 되는 거 맞춰줘야 돼.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이제 봤는데 이런 식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민주당에서
요런 멘트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맞추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 국민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좀 돌아선 게 아닌가, 반성한다.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런 맞는 말인데, 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나와 연관된 내용들이라면 그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자, 여러분, 저도 지금 마음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어둠의 세계에 갔을 때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나랑 직접이든 간접이든 조금이라도 어쨌든 연결이 돼 있다라면 사실은 어쨌든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다? 저기 좀 남 탓을 하거든요. 사실은 내 탓도 있는데 그걸 교묘하게 남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남 탓도 있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내 탓으로 가요. 국민의 눈높이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 눈높이 기대치가 높아서 우리가 충족을 못했다. 이것도 결국에는 국민 탓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래.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국민들이 우리를 못 알아주는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도 편하고, 그렇죠? 서로에게 편하죠, 그게. 자, 일단 가봅시다 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데, 아까 원칙과 예외. 그러니까 사회과학에서 여러분, 자, 집중. 이건 중요합니다. 공부와 관련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그런 거예요. 수학은, 자, 여러분 질문해. 수학은 예외가 있습니까? 수학은 예외가 없어요. 물리학은요, 예외가 없어요.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그렇죠? 숫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답이 0.0001 차이 나도 그냥 딱 떨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답이 딱이에요. 이거는 뭐 우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회과학은 우길 수 있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인사를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까? 그냥 안녕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죠? 심지어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보세요. 옛날로 따지면 옛날 그 이제 선배 강사분들이나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뭐야? 뭐 애들처럼 이런 거 입고 나가지고 강의를 해? 강의할 때는 그래도 넥타이 딱 매고 딱 와가지고 정자세로 딱 해야지. 어때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예의가 없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말로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포근포근한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딱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게 사회과학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이럴 때는 이게 어떠다 또 이럴 때 또 이래. 이거 미치겠네. 헷갈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수학이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수학은 답이 몇 번이냐, 숫자가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우리 사회과학은 질문이 어떻습니까? 시험지를 보세요. 가장 옳은 거. 이 중에서 가장 옳은 거. 사실은 1, 2, 3, 4번이 다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렇죠? 예, 다수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거. 그쪽으로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사회가 경찰학을 공부를 하셔야지, 왜 이건 안 되지? 이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한 사람, 이건 나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인 어떤 선과 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사회과학은 유연한 사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215번.
친족일 때, 그리고 소속 직원일 때, 그리고 내부 통신망에 의할 때, 그리고 그렇죠. 종교단체, 친목단체 회원일 때에는 비록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경조사 알릴 수 있다. 원칙은 직무 관련이 돼 있다라면 알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개편이 되면 헌법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자, 216번. 사적인 노무 요구 금지. 사적인 거. 노무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인데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 심부름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사적인 심부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사실상, 우리 이제 배웠는데 좀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상의 반대말 뭐라고요? 질문. 예, 돌발 퀴즈. 항상 우리는 뭐 긴장감 가지시고 돌발 퀴즈. 사실상의 그렇죠? 반대말. 얘랑 반대말. 반대말이 뭐예요? 반대말. 그렇죠. 법률상. 좋아요. 예, 법상. 예, 다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10월째 하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과장님이니까, 예, 기관장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 사실은 어때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커피 심부름 시킬 자격 있어 없어요? 그 법에 정해졌습니까? 대통령은 커피 심부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법 규정에. 없지만 사실상의 영향력. 됐습니까? 법적으로는 규정이 없지만 이런 위치에서 생기는 그런 어떤 영향력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어때요? 우리가 거역하기가 힘들죠.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문장을 이렇게 정말 의미를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면서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됐죠?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래서 꼭 여기 만약에 사실상이란 말 대신에 법률상 이렇게 나오면 OX, X가 되겠지요. 오케이. 우리 규정에서는 사실상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법에 근거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건 어때요? 위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이죠. 오케이. 법에 규정이 있다라면.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법에 규정이 없는데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상 어때요?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 다만이 나오면 뭡니까? 예외예요. 다만 다른 법령, 법으로 규정을 했다거나 또는 사회상규. 사회상규가 뭐예요? 서로 규칙.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뭐 심부름이라고 할 수 없지. 그 정도는. 오케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근데 사회상규라는 건 질문. 다른 법령이라는 거는 뭐다? 성문법이겠죠. 당연히. 사회상규는 성문법, 불문법? 불문법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냥 일반 상식 수준이란 뜻이에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217번 사적 이해관계.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공무원은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여야 한다. 뭐 전자문서 포함한다. 뭐 이런 거는 딱 봐주시면 되겠고. 됐죠? 얼마의 금전거래가 있다? 3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단순 암기 내용이죠. 어쨌든 아까 선생님 아까 사적 거래 괜찮다면서요. 돈 주고받아도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돈 주고받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300만 원 이상의 서로 간에 뭐다? 돈 거래가 있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또 뭡니까? 친한 사이겠지요. 돈을 300만 원 이상 빌리고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친한 사이일 거 아닙니까? 친한 사이니까 아무래도 공정성이 그렇죠. 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됐죠? 단순 민원 업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 민원 업무인 경우에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X겠지요. 오케이. 자, 300은 돼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300 좀 빌려줄 수 있니? 선생님 요즘 어려워. 미치겠어 요즘. 발렌시아가 옷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300이 모자라. 어때요 여러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빌려줄 수 있어요? 청산별고님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친한 사이 아니네.
아, 재송료 뚜 빌릴 수 없다고. 아, 나 진짜 가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는 요 정도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리고 218번 외부 강의. 외부 강의를 나가는데 돈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월 몇 회를 초과할 수 없다.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는 그렇죠. 자주자주 나가는 곳이니까 괜찮다 이겁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대가 받고 나가는 거는 월 3회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갔다 오면 며칠 이내 신고하셔야 된다. 10일 이내죠. 좀 이따 봅시다. 자, 그리고 초과를 해서 나가고 싶다라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3회 이내에는 그냥 갔다 와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제 3회를 초과해서 나가야 된다. 됐나요? 그럴 때는 이제 미리 승인을 받아야 돼요. 됐나요?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220번 사적 이해관계입니다. 그렇죠? 신고하여야 한다. 오케이. 사적 이해관계 몇 촌? 4촌 이내 친족입니다. 요거 4촌 이내란 말이 빠지고 그냥 친족이라고 나오면 얘는 X예요. 오케이. 왜? 4촌까지만. 만약에 6촌이 왔다, 5촌이 왔다라면 그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잘 봐주시고요. 사적 이해관계 4촌. 됐죠? 사적 이해관계만 4촌이고 나머지 다른 데서 무슨 친족이 나왔을 때는 그냥 친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767조, 777조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 아니에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221번 사적 이해관계. 그쵸? 오케이. 이럴 때는 자, 이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그쵸? 신고받고 봤더니 아, 얘네들은 좀 그러네. 거시기 하네. 그러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 직무 공동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직무를 재배정하거나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꼭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소속 기관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오케이. 당연하겠죠. 이거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OX, X. 오케이. 자, 그리고 222번입니다. 쭉 해서 자, 요것도 또 아, 이거 앞에가 생략이 됐네. 222번. 따라 16조에 따라 생략이 된 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자, 공무원은 자, 여기가 주어입니다. 공무원은 자, 갑니다. 공무원은 자, 서술로 보세요. 공무원은 뭐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됐나요? 누구에게? 기관장에게. 됐죠? 요게 키워드입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누가? 공무원이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요 문장.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 문장 구조를 딱 보셔야 됩니다. 신고해야 한다. 나오네요. 여기까지 화면이. 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장이 길잖아요. 학생들 중에 문장이 기니까 내용 파악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공무원은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근데 어떤 경우일 때 요게 이제 중간에 쭉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 때? 자, 누구랑 할 때? 직무 관련자랑 거래를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직무 관련자 어디 있습니까? 직무 관련자. 자, 여기 있죠.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자, 키워드가 이거네요. 거래. 그렇죠? 거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신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할 때? 그렇죠.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과. 그렇죠? 또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그 다음 조문에 보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 예전에 그랬던 사람하고도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사람하고 누가 거래를 한다? 이런 사람과 거래를 하는 겁니다. 거래. 어떤 거래? 돈과 관련된 금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어때요?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근데 누가 거래합니까? 누가 거래한다? 공무원 자신이 거래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이 사람 수사하는 공무원이에요. 내가 수사하는 경찰관인데 나한테 조사받는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요. 어때요? 이런 거래하면 아무래도 이상하죠? 신고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자신이 이 사람하고 거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자신의 배우자 그렇죠? 쭉 나오죠? 또는 직계 존속 존속은 위로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가 뭐다? 나와 직무 관련된 사람하고 거래를 하더라 이거예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하고 가족인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다? 거래를 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신고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또 뭐 있습니까? 특수관계 사업자. 특수관계 사업자는 공무원이 뭔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 또는 공무원 자신 또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회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 어쨌든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은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죠. 공무원과 관련된 사람이 그 공무원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어떻게 해라? 신고해라. 됐죠? 그런데 여기 다만 그렇죠? 직무 관련자가 요 직무 관련 공무원이 누구다? 이게 친족이다. 친족. 어떤 친족? 이 사람들하고 친족인 거예요. 결국은 공무원하고 친족인 거예요. 친족 관계라면 됐습니까? 친족 관계라면 결국 친척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이거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왜? 친척끼리는 친척이 돈 안 빌려주면 어떡해? 친척끼리는 뭐 어쩔 수 없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친족이라면 그렇죠.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친족이라는 거.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하고 지금 친족 관계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됐나요? say 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보고 읽어야지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시험 문제죠? 무상인 경우 포함한다. 이 사람하고 거래하는데 뭐다?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는 유상거래죠? 근데 돈을 주고받지 않고 그냥 거래해. 당연히 그런 것도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지. 더더욱 신고해야죠. 오케이? 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말은 신고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신고하는데 포함돼. 우리 돈 안 주고 받았는데 야, 더 이상하지.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틀렸습니까? 아까 친족이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신고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물론 요약 강의할 때도 제가 해드리지만 어때요? 이렇게 딱 보면 문장이 이제 한눈에 착 보이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해를 수반한 공부지요. 좋습니다. 자, 아까 요청할 수 있다 했고요. 그렇죠? 자, 또 사적 이야기 퇴직 전 3년간이 아니라 5년간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입니다. 이제 문장 구조는 똑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단순 암기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그리고 쭉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겠죠?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그렇죠? 특히나 바깥에 가가지고 사적으로 접촉하면 안 되겠고 부당하게 개입하면 안 되겠고 그렇죠? 쭉 해서 이런 거 3년 전 민간 업무 활동 분야 그리고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건 단순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해주시고 자 그리고 1회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는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명목에 관계없이란 말은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자, 문제가 더 남았나요? 네. 부정청탁. 자, 그리고 229번 쭉 해서 아까 저 공무원은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아까 누구랑 여기 직무 관련 공무원 이었던 사람하고 거래를 해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었던 게 직무 관련이 있었던 게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2년이 지났다라면 이제 2년이 끝났겠지요. 이제는 별로 친하지가 않겠지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때 직무 관련이 있었나 우리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2년이 끝났다. 2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이 문장? 똑같은 문장인데 현재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당연히 신고. 그리고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 예전에 나랑 직무 관련이 있었어. 그러한 사람하고 거래할 때도 신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었던 적이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나면 2년이 끝난 거예요. 그럴 때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3년 전에 나랑 직무 관련자였어. 한 5년 전에 나랑 직무 관련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하고는 이제 거래를 한다면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외부 강의 마친 날부터 그렇죠? 10일 이내 마친 날부터 10일 이제 미리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바뀌었고. 그리고 상세 명세 사례금 총액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 사항을 제외하고 요거 비워놓고 요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죠. 요거 비워놓고 그렇죠? 일단 나머지 사항을 신고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총액을 알았다. 그러면 안날부터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10일이라고 해서 틀렸죠? 예, 요런 암기 사항들. 자. 그리고 상한금 1시간 이하면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초과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안날부터 며칠 이내 쭉 해서 지체 없이 아니죠. 자, 소속 기관장한테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돈을 준 사람한테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오케이. 요 신고하는 건 2일 이내. 맞죠?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고 돈은 그렇죠. 제공자한테 반환한다. 자, 그리고 초과세를 반환하지 않았다. 너 왜 반환 안 해? 그러면 소속기관장이 7일 이내에 너 이거 얼마 반환해라 라고 알려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2일, 7일 이런 것도 단순한 암기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요거 항상 그렇죠. 자, 오늘은 일단 경찰청 공무원 여기까지 하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은 내일 아니면 오늘 금요일인가요? 벌써? 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케이.